미 언론 특집 보도 한국 군사력 세계 3위. KF-21 실전 1호기. 놀라운 실물 공개, 조립 완료 실전 배치 전 최종 지상 시험.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6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예산안이 삭감없이 통과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은 2020년에 50조 1,527억 원으로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 예산 총 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주변국의 국방 예산 증가와 함께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력 운영비와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 준비 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치면 한 달에 205만 원이 됩니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도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증가합니다. 이 가운데 초급 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은 6,0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출퇴근 방식 훈련, 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이 신설됩니다. 현재는 2박 3일간 입영하는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 2천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대 단위로 관리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입영 장병에게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식 피복비는 2조 5,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봉급이 증가하면서 전력 운영비 비중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 방위력 개선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 병사 봉급 추가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6조 1,61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조 2,076억 원이 투입되는 킬체인 전력 사업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이 포함되며 전자전기와 해상작전 헬기 사업도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KMD 전력에는 1조 5,326억 원이 정찰용 타격용 무인기와 정찰 로봇을 통한 특이묘단 전력 보강 등 대량 응징 보복 전력에는 6,2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삼축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 이성체계, 군위 성통 신체계,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양산에는
1조 1,495억 원이 투입되며 레이저 대공 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이 본격화됩니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천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북한 군 파병 영상 속속 공개,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우려. 국가정보원이 지난 주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한 이후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로 진입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주로 위성 사진이나 인적 정보를 통해 확보한 부대 이동 및 위조 신분증 발급 등의 정보를 제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친러시아 성향 현지 매체에서는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군 추정 병력의 보급 이동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CNN은 19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를 인용해 최근 러시아군이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군모와 군복 치수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CNN이 확보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둘레,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란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전선 투입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나왔다. 앞서 스프라바다이는 18일 X, 옛 트위터, 러시아 연해주 세르게옙스키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장비를 보급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동양계 군인이 나오라 야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음성이 확인됐다. 다만 미국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여부를 공식 확인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으로 뚜렷한 혼도차가 드러나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 G7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관련 보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러시아 정부도 국정원의 발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한미가 연합감시 자산을 통해 확보한 북한군 동향 정보를 두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미 북한군이 러시아로 들어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여러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군이 실제로 파병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육두문자를 쓰면서 대남 비난에 나섰을 것인데 잠잠한 것을 보면 침묵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군의 파병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끝내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국면도 미국의 정보 판단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앞서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발표한 것은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굳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이어 섣부르게 핵심적인 정보 판단을 내놓으며 부담을 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은 두 방국과 긴밀하게 정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이 단기적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산보 전문가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절대로 자신들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에도 단기적으로 안보상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군사 전략의 중심을 핵 미사일로 옮긴 북한이 후방 병력을 일부 해외에 보낸 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파병으로 인해 북러 군사동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한미동맹 대 북러동맹 구도를 강화하며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화병구원장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개입할 근거가 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러시아에 보낼 실제 병력 규모에 대해서도 전망이 분분하다. 국정원에서는 특수부대 4개 여단, 1만 2천 명 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지만 미국 대선 결과, 북러 간 후속 협상, 파병 부대 병력 손실 등에 따라 실제 전선으로 향하게 될 북한군의 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문성목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향후 추가 파병될 북한군이 정해 특수부대 병력이거나 건설여단 혹은 민간인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